좋아요, 구독. 그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 달 안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 3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죠. 주식으로 1억 벌 수 있는 방법. 네네. 2억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 30 벌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6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벌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네. 아니요. 됩니다. 됩니다. 지금 살짝 클릭 한 방으로 따다. 아 따닥으로 됩니까? 네, 아 따닥. 진짜. 아 자신감 뭐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번 한 달 동안 30만 원을 단기 트레이딩을 벌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시드머니가 있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달 만에 한 30만 원 벌 수 있겠다. 상차림비는 벌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인출을 할 수 있는 거래 기간까지 생각을 해서 정확히는 뭐 한 달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시차를 좀 생각을 하면. 자, 현실적인 기준 다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입부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BGM 하나 둘 셋 빠밤. 네. 뭐야? 이사님 1,000만 원 필요해요? 네. 잠깐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잠깐만, 우리 대표님은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저도 좀 깎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1,000만 원에 30만 원 벌 수 있는 건 몇 % 정도 수익률인 거죠? 3%죠. 3% 정도? 네. 여기는 10%입니다. 10% 정도 가능하다. 아, 이거 종목 선별을 그럼 잘 기사님 표정이 100만 원으로 깎을까? 공을 하나. 100만 원으로요? 이야, 그럼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네,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걸로. 일단은. 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300만 원으로 지금 30만 원 벌려면 10% 수익률 나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써주신 이유가? 만약에 실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 1% 수익을 잡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전업으로 하면? 네, 저 같은 경우 1% 잡는데 9월 8일까지 거래일이 총 18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1%만 수익 내도 18%고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다 이제 65% 이상 베팅한 거는 종목에 따라 그 개인 투자자도 아까 3일 보유한다고 하셨는데 수익을 낸 종목들의 한 달 평균 수익을 기준을 하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수익 낸 거로 치면 한 8%에서 10% 정도가 평균치가 나옵니다. 8%. 수익 낸 종목들의 한 달을 보유했을 때 수익 난 종목을 한 달 보유했을 때 그래서 8%에서 10% 잡았고, 저는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종목 선택을 잘했을 때 18일이면 거의 한 달 기준이니까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약간 제 겨울방학 계획표 같아요. 오늘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줄넘기를 하면 한 20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빠져 있겠지 하는데 그걸 1%씩 매일 해야 가능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공격적으로 했을 땐 300만으로도 가능한. 네. 그렇다면 이성웅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시드머니. 네. 여유 있게 했을 때? 좀 여유 있게 보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이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주식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동학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진입을 했고 하락장의 경험은 이번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기준으로. 그랬을 때 그래도 한 3% 정도는 조금 지금 남은 기간 중에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하고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 네, 그런 접근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첫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예상 수익률 정도를 이제 적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빈 종이에다가 어떤 섹터와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하셨으면 하나 둘 셋 빠밤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빠밤.
두 분 다 자신 있게 써주셨어요. 우리 김준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수소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콘텐츠 쪽에서 3원 네트워크스. 네. 적어주셨어요. 네. 각각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가장 핫한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신재생 에너지. 우리 김지훈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수소 쪽을 골라주셨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간의 키 맞추기는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일단 태양광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지금 풍력이 빠르게 쫓아가고 있죠. 태양광 단에서 지금 40%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일 7월 달부터 한 72%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풍력의 삼강 MNT가 한 40% 넘게 수익이 났고요. 벌써요. 네. 수소 관련돼서 뭐 두산 퓨얼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크게 8%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그 따라가는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불과 2년 전에 시세를 한번 줬어요. 87만 원까지 찍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맞아요. 박살 났거든요. 그때부터 갖고 계신 네. 분들 지금 약간 계좌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도했던 것 같고요. 당시.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이슈가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확 죽었거든요. 맞아요. 네. 문정부 때 죽었다가 윤석열 네. 정부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BB 법안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원래 수소 없었는데 청정수소 세액 공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는 하이브리드 기업입니다. 수소를 떠나서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죠. 수소만 하는 게 아니죠. 네. 타이어 코드. 네. 타이어 코드가 4가지가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PET 타이어 코드, 그다음 나일론, 그다음 스틸 코드, 비드와 이거 4가지인데 네 가지의 그 타이어 코드 보강제를 모두 생산하는 거는 글로벌로 유일하고요. PET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9%로 계속 그냥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산 캐파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면 그냥 그게 글로벌 추세로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동차 지금 잘 팔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재생용,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가 예를 들어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이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드디어 신차용 타이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미 발빠르게 북미 단에서 지금 10% 판매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 타이어 코드 중에 하나 스틸 코드가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그 벨라루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BMG 북미 유럽항 물량이 대폭 감소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반사수혜를 또 이 효성첨단 소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SUV나 친환경차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는 일반 승용차보다 타이어 코드가 약 1.8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Q가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재생용이었던 올해 신차용 타이어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국 단에서 지금 40% 나오고 글로벌 전체 평균이 한 12% 나오니까 본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을 깨는 이유는 베트남 스판덱스 법인의 부진이 계속 이게 효성첨단 소재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정상화 과정에 있다. 더 이상은 이게 실적 하락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자재 단에서 원재료 PET 칩이 원재료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판가 그러니까 원재료 PET 칩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분기에는 오히려 판가 이 스프레드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본업 너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관련돼서 특수 섬유 관련돼서 아라미드 섬유하고 탄소 섬유가 매출 단에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여도는 이제 15%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섬유는 일단 풀가동이고 네.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미드는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P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슈퍼섬유 합산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단에서는 30%, 영업이익 단에서는 50%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 연간이익으로는 3,900억을 부진했지만 네. 이게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추세를 봐야 되는데 다시 2023년 내년 되면 4,300억까지 회복이 되고요. 2024년 연간 영업이익 5천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PER 이거 뭐 아직도 실적이 깨져도 8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성첨단 소재 분명히 다시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타이어 코드
잘 팔리고 이 탄소섬유 없어서 못 팔린다. 탄소섬유 쓰는 데가 뭐 풍력, 태양광까지 신재생 테마가 연결돼서 판매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도 투자하기 괜찮고 지금 정부 정책 핫한 정부 정책과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오히려 풍력, 태양광보다 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좀 더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업을 일단 잘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잘하면 그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수소 한참 이야기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완전 주식 초보자이자 방송 초보자였거든요. 그때 막 수소 2, 3년 전에 수소 이야기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수소차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고점에서부터 쭉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어서 갖고 계신 지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탄력을 받으면서 수소 관련주들도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소 관련돼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상용차, 현대차 개발 중단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맞아요. 수소는 상용차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형 특수 트레일러, 대형 버스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승용차, 현대차 아마 그 중단 이슈조차도 지금 다시 새롭게 어떻게 부각돼서 현대차에서 아마 새롭게 어떤 형태로 개발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승용차 관련된 그런 이슈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요.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성웅 이사님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 쪽에서 사마 네트워크스 골라주셨어요. 네, 콘텐츠, 엔터 이쪽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에서도 이유가 뭔가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영우를 통해서 조금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영우의 제작사 같은 경우는 A스토리라는 회사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제를 다뤘던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서 그 퍼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 부분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15배라는 수치를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배를 부여받는데 아까 장기 단기 투자를 설명드릴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비교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점을 가지고 여기 와 보면 그 15배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부여받는 A스토리, 근데 사마 네트워크스는 그 정도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아직 부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깊게 본다고 하면은 올해 연간 예상이익이 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그 하반기에 지금 2개의 신작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고요. 그것까지 함께 반영을 해보고 그 A스토리가 받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15배를 대입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1,72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한 14%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주가 수익 비율을 업종 내에서 1등 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는 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싼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자는 점,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종목 같은 경우를 찾아보는 그러한 접근도 괜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매수? 네, 매수인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놔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수익률을 제가 3%로 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가지고 온 점이 있어요. 이게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서 3%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짧게는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뭐 한 달 남짓 비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다만 추석 이후에도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에서 15%의 목표 수익률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그 이후에도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690억 원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든지 그러한 수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실적과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는 구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짧은 매매도 가능하겠지만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가지고 갈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